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이 채널을 한 지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7년이 됐습니다. 그리고 2019년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, 2020년에 1년 동안 열심히 스페인어도 공부해봤고, 독일어도 공부해봤고,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가고 뭐 하면서 한 3년에서 2년 정도는 그냥 영어로 책을 읽거나 뭐 가끔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오디오북 가끔 뭐 스페인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익근무, 정말 제가 원래 군대에 갈 예정이었거든요.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공익근무를 가게 돼서 공익근무를 가게 돼서 이제 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막 영어도 책도 많이 읽고 뭐 막 언어 공부도 가끔 스페인어 오디오북 같은 거 듣기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했죠. 공익 전역이죠. 공익 전역을 하고 막 스페인 순례길 갔다가 노르웨이 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그러고 나서 그 산체소 하우스에서 돈 안 받고 막 열심히 일해보기도 했고요. 그때 되게 재밌게 쌈을 뜯어가지고 결국엔 누워서 쌈을 뜯었거든요. 막 저 요가 자세 하면서, 그때 제가 키가 2cm가 컸습니다. 2cm. 여러분들, 제가 괜히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노르웨이어 드는 게 아니에요. 기적은 있더라. 제가 그때 쌈체서스에서 돈은 못 벌었어도 한 3달 일했나? 3달 동안 막 무릎 꿇고 일하고 막 그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2cm가 컸어요, 키가. 지금 다시 줄어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그만큼 몸이 좋아졌었고,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어떤 시골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그 시골교회에서 이웃집 분들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막 심부름도 하면서 막 그 목사님이 막 한자 배우시는 분인데, 그 목사님이 너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막 엄청 대단하거나 엄청 잘나신 분은 아닌데, 아니야, 잘났어요. 똑똑해요. 되게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인데 한자도 엄청 잘하시고, 근데 엄청 겸손하시고 막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.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시골교회 막 새벽교회도 가고 되게 막 부르면 찾아가는,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고 막 갑자기 영감이 생기면 막 글을 쓰고 그렇게 살았고, 2025년이 되면서 내가 푸피 채널, 이 채널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노르웨이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죠. 여튼 꽤 이 채널에서 제가 함께 한 역사가 깊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,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막 뒹굴고 살았을까, 뒹굴고 살았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살면서까지 노르웨이어를 배우면서 막 성경을 막 붙잡고 읽으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맞더라고요.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잖아요. 공익근무를 되게 늦게 갔고, 그렇다고 제가 막 남들이랑 막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되게 현실적인 거랑은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고, 애초에 좀 기질이나 성격 자체도 약간 친구들이 다 ADHD다, 아니면 뭐 너 기안 84처럼 좀 유튜브 해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정신없기도 하고,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건 되게 많고 막 평상시에 나름 그래도 창의적이긴 한 것 같고,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작가를 해야 되나? 막 예술을 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. 아무튼 그 공익이 끝나고 나서 나는 지금 아직은 머리로는 나는 막 고려대학교 나왔고 그래도 난 아직 뭔가 내 머리도 좋고 막 하니까 막 구독자도 9,000명이고 하니까 막
계획과 생각과 목표는 막 있다만 한 거예요. 있다만 한데 나는 그냥 요만 한 거지. 요만 하니까 요만한 내가 순례길에 가거나 노르웨이에 가면 괜찮아요. 이만한 판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. 근데 한국에서 내가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나의 삶은 너무도 초라한 거죠. 그러니까 그 무기력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친구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되게 상용 오빠 오랫동안 군대 안 갔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되게 압박감이 심했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. 그때는 그냥 아니야, 나는 뭐 종교도 가지기 시작하고 키도 2cm 컸고 내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있어 라고 했는데, 그게 결국에는 다 엄청 큰 욕심, 엄청 큰 나의 욕망이 있는데 그걸 내가 혼자서는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간 비빌 언덕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냥 이 채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. 사실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언어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그게 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것 또한 엄청 가득한 욕심이었던 거예요.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 공부 방법을 증명해야지. 내가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노르웨이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조지아어도 잘하고 네팔어도 잘해야지. 난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여행도 막 하고 살 거야. 좋죠.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 좋은데, 그 공익이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초라한 그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심은 아니었거든요. 그렇게 욕심이 가득하니까,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나만의 욕심이냐? 아니거든요. 나에 대한 기대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를 향한 타인의 욕망들을 내가 내면화를 한 거예요. 이건 나의 욕심이다.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언어 공부 잘해야 돼. 너는 여기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방법을 증명해야 돼 라고 기대를 하면은 그게 내 욕심이 됐던 거예요. 그리고 너가 새벽교회 와야 돼. 너가 주일 예배도 반드시 참여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엄청 존경하고 내가 엄청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욕심을 품으면은 그게 내 욕심이 됐던 거예요. 그게 차라리 편하니까. 그게 차라리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. 그게 그나마 쓸모있다는 생각이 드니까. 아,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쌈채도 뜯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?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잖아. 뭐 내가 시골교회에서 일자리 안 구해도 그냥 목사님이 나 이뻐해 주시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시면은 그걸로 괜찮은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막 그러면서 엄마도 막 자주 만나고 아빠도 자주 만나면서 그래도 나 이렇게 돈은 못 벌어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고. 그리고 약간 그냥 좀 저는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이게 돈이라는 게 제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느낀 게 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고민들이 무엇이시냐면은 돈이 있어요. 자식들이 용돈으로 줬건 자기가 모아놨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써. 혹은 못 써. 건강이 안 되거나 뭐 굳이 쓸 데가 없거나 안 쓰니까 마지막에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되나,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. 저도 사실 20대 때 서울에서 대학교 생활하면서 아빠한테 받은 용돈이 많다 보니까 되게 죄책감이 많았어요.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돈을 많이 받아도 되나? 막 그런 생각에 내가 빨리 막 갚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았고, 책임감.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거든요. 내가 아빠한테 빨리 갚아야지.
아빠가 나한테 돈을 돌려받길 원할 거야. 막 이런 그걸 기대할 거야. 근데 제가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 자신의 욕심, 나 자신의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막 뒹굴면서 느낀 건 뭐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 곁에 있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 곁에 있구나. 밥을 챙겨주네. 막 이런 것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효도하지 않으면, 갚지 않으면, 돈을 벌지 않으면 나는, 그러니까 어린 나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, 만약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죽기 전에 돈을 다 쓰지 못한다면 어떡해? 그 돈은 어디로 가지? 결국에는 저나 누나한테 갈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. 항상 저는 그냥, 아니 엄마가 쏘라, 아빠 인생은 살아라, 이런 마인드였고, 용돈은 막 받아 처먹으면서.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,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그 돈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, 죽고 나서야 그걸 나눌 생각을 하는데, 그냥 나는 살았을 때 그걸 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아빠 등골 빼먹으면서 서울에서 살면서도 막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하고, 막 서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막 아부하면서, 그렇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타인들한테,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가 또 하나의 나의 욕심이 된 거죠. 그랬는데 이제는 적어도 내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뒹굴면서 알게 된 거는, 내가 그런 타인들보다는 확실하게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, 시간을 쏟아야 되고, 정성을 쏟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는 명확해졌다,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살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.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,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고,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. 그냥 죽으면 되잖아. 그래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가끔 들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나를 살게 하는 건 뭐냐면, 새벽 예배에 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할머니 한 명, 아니면 오늘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는 엄마, 오늘 나랑 같이 술을 먹어주는 아빠, 오늘 나랑 같이 만나서 얘기해주는 친구들, 그런 사람들이 날 찾으면,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, 그런 사람들에게 내 정성을 쏟는 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은, 막 내가 대학원에 가서 교수가 되겠다, 내가 막 한국의 언어 공부를 바꿔놓겠다,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내가 다 죽어갈 것 같을 때도 나를 곁에서 챙겨줬던 사람들을 내가 앞으로 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, 그래도 살 이유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남들한테 말할 수는 없어요. 저는 사실 내적으로는 엄청 충만합니다.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의미 있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, 그걸 남들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. 내가 교회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행복했다라고 아무나한테는 말 못 하거든요. 아무튼 적어도 그건 내가 아는 거죠.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누군가만 있다면, 그게 내가 살 이유구나.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, 내가 아무리 오늘 뭔가 무기력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도, 그냥 나에게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게 모든 거의 근간이구나.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던 것도,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살고 있는 것도, 더 나아가서 막 국가가 있는 것도, 결국엔 그런 어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.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. 교회를 다니면서
뭐 돈 안 받고 쌈채소 뜯으면서 글을 쓰면서. 그리고 사실 이 채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타인의 욕망, 그리고 내가 뭔가 타인에게 쓸모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했던 채널이에요. 내가 아무리 막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, 아무리 그냥 망나니 같이 살고 있어도, 제가 이 채널에서 노르웨이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 사람만이라도 언어 공부 저렇게 하는 거구나, 내가 지금 요즘에 그냥 뭐 집에서 사시는 가정주부분도 계시고 그냥 뭔가 이민을 꿈꾸는 회사원들도 계신데, 그런 분들이 내 채널을 보고 저렇게 언어 공부하면 쉽네? 저렇게 언어 공부하면 재밌기도 하겠네? 라는 그 감각만 느낄 수만 있다면 너무 제 존재가 쓸모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 욕망, 그 타인의 어떤 기대, 욕망, 그거에 내가 부합하는 게 제가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놓을 수가 없었고,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글을 쓰는 거고,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노르웨이에 한번 가보는 거고,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,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.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. 내 욕망, 내 욕심을, 내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뭔가 남에게 내가 가장 도움될 만한 일이나 하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게 이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ADHD라 말이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. 이웃분이 밥을 더 이상 주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, 지금도 가끔 제가 교회 가고요, 지금도 가끔 찾아가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. 근데 저도 뭔가 그 광천이란 곳에, 그 시골교회 마을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이 부르면 가야 될 것 같다.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면 난 늘 얼굴을 비춰야 될 것 같다. 이런 그 책임감. 그러니까 그들이 날 좋아해주니까 내가 그거에 부응해야지. 그걸 제가 내려놓고 있지 못했거든요. 근데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전주에 왔어요. 전주는 제 고향인데요. 고향에 오니까 막 그때까지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붙잡았던 거 있잖아요. 부모님을 향한 거든, 그 쌈채소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거든, 목사님이 막 예배 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갔던 거든, 막 이웃집 분들이 밥 주니까 막 열심히 청소도 해주고 막 부르면 가던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버겁기도 하면서, 그게 생각해보니까 다 타인의 타인의 욕망인 거예요. 타인의 욕망, 타인의 기대. 이 유튜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노르웨이어를 공부했던 것도 전부 다 내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. 그게 전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러면은 뭐 교회나 이런 거 의미가 없죠. 교회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뭔가 더 가고 싶었던 거죠. 나는 그런 타인의 욕망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가 않다. 이제 좀 내 인생을 살고 싶다.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다. 근데 그게 말만 쉽죠.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도 남들의 기대에 내가 어느새 부응하게 되고, 남들의 어떤 기대치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. 그게 저는 그 정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냐마는,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타인의 기대, 타인의 욕망에 기대는 삶이 더 편했던 건데, 이제는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? 이제는 내가 무엇이 진실이다, 무엇이 나만의 진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. 뭐 글도 써보고,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,
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나도 그 존재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하니까 이제는 무엇이 나의 진실인지는 내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 채널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무의미해 보였고, 내가 막 그렇게 교회에 가려고 막 목사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썼던 것도 너무 그냥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어요. 그런 게 다 지나가서 이제 내가 진짜 더 이상 내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, 남들의 욕심을 내가 채워주지 않고 있어도 내 하루가 평온한 것 같아. 오늘 내가 쉬어도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내가 좀 남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좀 무료하게 하루가 흘러가도 괜찮아. 더 이상 최선을 다해가지고 너가 남들의 기대를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? 늘 바라보고 있었던 거긴 한데 좀 용기가 생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. 노르웨이의 문학을 번역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생겼어요. 그게 당장 이루어질 목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타인의 기대를 맞춰야 될 일도 생길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지 못할 거예요. 그런데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노르웨이어를 왜 공부했고,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람들을 왜 만났으며, 내가 지금까지 왜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재확인해보고 막 효도하려고 막 생각 속에서 애를 썼는지가 이젠 좀 명확해진 느낌이랄까요? 그냥 내가 뭐 10년 이후? 10년 이후쯤이나 되려나요? 그때 노르웨이어로 된 문학을 번역할 수 있으면, 그러면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으면 난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섰어요.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도 돼.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지 않아도 돼. 남들의 기대, 남들의 욕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.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실, 그 진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담긴 노르웨이의 문학들을 내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길에는 제가 숱하게 이 채널에서 했던 것처럼, 혹은 뭐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, 쌈채도 농장에서 했던 것처럼, 우리 가족 안에서 했던 것처럼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다 이렇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약간 1년 반 만에야 저만의 어떤 목표가 생겼고,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언어 공부를 하는 것도, 노르웨이어를 공부하는 것도, 요즘에 일본어도 배웠다고는 말하기는 힘든데 진격의 거인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자막을 유심히 보면서 소리를 유심히 듣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어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더 이상 내가 언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게 된 것 같았어요. 그냥 나는 이제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고, 그냥 언어 공부를 하는 거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구나 이미. 그러면서 노르웨이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. 영어도 계속 꾸준히 책 읽고 받아쓰기도 하고, 요즘 제가 융심리학 책을 받아쓰기 하면서 그거를 구글 번역기에 이렇게 영어 텍스트를 번역을 해요. 그러면은 아니다, 챗GPT한테 이제 한국어랑 노르웨이어로 번역해달라고 하거든요. 그 영어 텍스트를. 그러면 이제 노르웨이어 텍스트가 나오잖아요. 그 노르웨이어 텍스트를 구글 번역기에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주거든요. 그거 들으면서 영어도 읽고 막 그거 들으면서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서 융심리학 책을
그렇게 좀 받아쓰기 하고 있어요. 영어 받아쓰기. 그러면서 노르웨이어도 공부하고 있고. 이젠 뭔가 제가 더 이상 언어 공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채널에서 말할 거 다 말했고, 더 뭔가 특별할 게 없겠다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푸페 채널을 어떻게 하지?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내 존재의 쓸모를 담당해준 채널인데 그만둬야 하나? 계속 해야 하나? 고민을 좀 했어요. 근데 오늘 좀 결심이 섰습니다. 이 채널 이제 그만해야겠다. 얘기를 되게 길게 했습니다. 근데 길게 할만 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18년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은 그냥 그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이제는 그 남들의 욕망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지 않겠다. 내가 진짜 원하는 거, 내가 진짜 바라는 걸 위해서 소박하고 중심을 잡고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, 내가 뭔가 갚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갚고, 그렇게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채널에서 계속 언어 공부를 증명하듯이 하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뭐 다른 것들, 글쓰기라던가 뭐 언어학 공부라던가 이런 거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 채널에서 언어 공부하는 얘기는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렇고요. 뭐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뭔가 제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, 요즘에 제가 글을 쓰고 있거든요. 그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 브런치 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뭐 인간 푸피 김상혁에 대해서 더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브런치 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, 7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도 가끔씩 찾아와 주셔가지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고, 제가 어떻게든 막 증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을 찰떡같이 받아들여 주시고 되게 그 가치를, 소중함을 잘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단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비록 이 채널에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고 이 채널에서 뭔가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 한순간 한순간들의 응원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했고, 그리고 제가 뭔가 열심히 살 동력이 없을 때 열심히 노르웨이어를 공부해주게 했고,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했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최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저와 함께 그래도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고요. 그냥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채널은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과 맞닿길 바라고요. 푸피 채널은 오늘이 마지막. 뭐 언젠가 제가 나중에 진짜 노르웨이어로 문학을 번역하는 날이 오거나 막 다른 언어들도 더 유창하게 잘하게 됐을 때 올지도 모르죠.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성실한
채널 주인장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겠네요. 암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. 즐겁고 재밌게 언어 공부할 수 있으시길 바라고, 이 채널에 제가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올려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제 채널 영상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.